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전기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자존심인 테슬라가 한국의 단 하나의 결정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중국산 배터리를 믿고 전기차 시장을 끌어온 테슬라가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로 중국 배터리의 공급이 끊기자 멘붕이 와버린 건데요. CNN을 포함한 많은 언론들은 충분히 한국의 배터리 없이 테슬라가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총괄 임원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미국 전기차는 단번에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국 배터리를 이토록 찬양하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 정보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의 켈리 블루북에서 20년째 자동차 시장을 분석하고 있죠. 포드와 GM,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검증된 브랜드들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을 뒤바꿀 데이터가 제 컴퓨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3분기 전기차 판매 실적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평소처럼 테슬라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로 포드나 GM이 따라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말하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34만 6,309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정작 테슬라 점유율은 48.2%였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50%를 밑돈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져간 건가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GM이 3만 2천대로 9%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네요. 예상대로입니다. 그런데 3위가 문제였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합쳐서 29,609대를 팔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스크린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오타거나 집계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브랜드가 미국에서 그 정도 성과를 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일본이 아시아 자동차 기술의 최고봉이고 한국은 아직 추격하는 입장 아닌가요? 동료 분석가인 데이비드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놀랐지만 맞는 수치라고요. 오히려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모델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국 브랜드는 늘 틈새 시장의 저렴한 대안 정도로만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차 시장에서 3위라니요. 게다가 개별 모델로 보면 현대 아이오닉 5가 44,400대나 팔렸다고 하네요. 전년 대비 30.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뭔가 크게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일본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토요타, 닛산, 혼다 같은 브랜드들 말입니다. 특히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로 세계를 평정한 회사 아닙니까? 프리우스 하나로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했던 그 토요타 말이에요. 그런데 데이터를 뜯어보니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 브랜드 전체가 합쳐서 3만 6천 대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개별 브랜드로 보면 참담한 수준이었죠. 토요타는 렉서스까지 합쳐도 겨우 상위권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닛산이 1만 66대로 66%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대 아이오닉 5 하나 모델보다 적은 수치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프리우스로 하이브리드 시대를 연 토요타가 전기차에서는 이렇게 뒤처져 있다니요. 혼다는 더 심각했어요. 프롤로그라는 전기차를 내놨는데 판매량이 미미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크가 말하더군요. 토요타는 아직도 수소차에 집착하고 있다면서요. 전기차 시장에 본격 뛰어든 게 너무 늦었다는 거죠. 사라도 거들었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너무 보수적이라고요.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일본이 기술 강국 아닙니까? 반도체, 전자제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전기차만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전략적으로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회사로 돌아와서 일본 브랜드들의 전기차 라인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토요타 BZ4X, 닛산 아리아, 혼다 프롤로그 정도가 전부더라고요. 모델 수부터가 현대차나 기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대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에 코나 일렉트릭까지 있고 기아도 EV6, EV9, 니로 일렉트릭 등등 라인업이 정말 다양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가격과 성능이었습니다. 일본 전기차들이 한국 차보다 비싸면서도 성능은 뒤떨어진다는 리뷰들이 많았어요. 특히 충전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아이오닉 5는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된다는데 일본 차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더군요. 제가 그동안 일본 기술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다시 확인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 3위라는 사실 말이죠.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집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렌터카 대량 판매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장인 톰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 브랜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톰은 제 질문을 듣더니 빙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니엘, 자네가 아직도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었나 하면서요. 그 표정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톰이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 브랜드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하네요. 디자인도 혁신적이고 기술력도 뛰어나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차는 일본 차보다 한 단계 아래 아닌가요? 라고 물었죠. 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10년 전 이야기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요. 오히려 전기차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동료 분석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국 브랜드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나요? 제니퍼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현대 아이오닉 5는 작년에 노스 아메리칸 유틸리티 비이클 오브 더 이어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인정받은 거라면서요. 스티브도 거들었습니다. 기아 EV6도 정말 인기가 좋다면서요. 자기 이웃이 EV6를 샀는데 타보니까 테슬라 모델 Y보다 낫다고 하더래요. 특히 실내 공간이 훨씬 넓고 마감재도 고급스럽다고 했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젊고 세련됐다면서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제 인식이 너무 구식이었나 봅니다. 아직도 80년대나 90년대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히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신만 몰랐다면서요. 요즘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냐고 하네요.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기생충까지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만 예외일 리 없다면서요.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대 딜러샵부터 가봤어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딜러샵이었죠.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 차가 정말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딜러샵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에 아이오닉 5가 여러 대 전시되어 있었는데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미래에서 온 차 같은 느낌이었어요. 각진 모양인데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일즈맨인 브래드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이오닉 5에 대해 물어봤어요. 브래드가 눈을 반짝이면서 설명해 주더군요. 이 차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말이에요. 특히 충전 속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800V 시스템으로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된다고 하네요. 테슬라도 이 정도 속도는 안 나온다면서요. 실제로 시승해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속력도 좋고 실내도 넓더라고요. 뒷좌석을 완전히 평평하게 눕힐 수도 있었어요.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캠핑 갈 때 차 안에서 잘 수도 있다고요. 콘센트도 있어서 전자제품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더 놀라운 건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딜러샵에 있던 다른 고객과 이야기해봤는데 그분이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을 보러 왔다가 아이오닉 5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디자인도 훨씬 세련되고 기술도 앞서 있다면서요. 가격도 비슷한데 성능은 더 좋다고 하네요. 또 다른 고객은 테슬라 모델 Y와 비교해봤다가 아이오닉 5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더 좋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 딜러샵이 테슬라보다 접근성이 좋다고 하네요. 고장나면 바로 가까운 딜러샵에서 수리받을 수 있다면서요. 기아 딜러샵도 가봤습니다. EV6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스포티한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고급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일즈맨인 마크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습니다. EV6가 작년에 월드카 오브 더 이어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실제로 EV6의 성능을 확인해 보니까 0에서 100km까지 3.5초 만에 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고급 스포츠카 수준이에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보다 빠르다고요. 제가 그동안 한국 차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딜러샵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중요한 사실들이 있을까 봐서요.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20년 이상 일한 베테랑들 말이에요. 진짜 현장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포드에서 30년 근무한 전 엔지니어 로버트였습니다. 로버트에게 한국 브랜드에 대해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한국 전기차 기술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로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쓰는 이 GMP 플랫폼이 정말 혁신적이라면서요. 800V 고전압 시스템은 포르쉐나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나 쓰던 기술인데 한국이 대중차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술력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 능력도 뛰어나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만난 건 시장조사 전문가인 리사였습니다. 리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다니엘, 당신이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이미 2022년부터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다면서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네요. 젊은 층에서는 한국이 트렌드 리더라는 거죠. 리사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35세 이하 구매자 중에서 한국 브랜드 선호도가 일본 브랜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디자인과 기술력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젊은 세대들은 브랜드 역사보다는 현재의 혁신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면서요. 방탄소년단이나 오징어 게임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GM에서 일하는 동료 마크와도 이야기해봤습니다. 마크가 털어놓더군요. 솔직히 GM 내부에서도
현대기아를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는 이미 알려진 경쟁자지만 한국 브랜드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위협적이라는 거죠. 경영진 회의에서도 자주 언급된다면서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특히 디자인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라고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차들은 기존 자동차 디자인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다면서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용적이라고 하네요. GM에서도 한국 디자이너들을 스카우트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털어놨어요. 자동차 전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와의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하더군요. 현재 전기차 기술력 순위를 매기면 1위 테슬라, 2위 중국 BYD, 3위가 현대 기아라고 해요. 일본 브랜드들은 5위권 밖이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다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순수하게 숫자만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20년간 분석가로 일해온 제 실력을 믿고 말입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2024년 3분기 데이터를 다시 펼쳐놓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테슬라가 16만 6,923대로 48.2% 점유율을 기록했네요. 여전히 1위지만 예전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았어요. GM이 3만 2,095대로 9%를 차지하며 2위였고요. 미국 브랜드들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현대 기아였습니다. 29,609대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어요. 개별 모델로 보면 더 놀라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가 14,522대, 기아 EV6가 13,692대였거든요. 기아는 전년 대비 45.6%나 증가한 수치였어요. 이런 성장률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포드는 23,509대로 4위였습니다. 머스탱 마하이가 주력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포드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현대 아이오닉 5 하나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한 모델이 브랜드 전체와 맞먹는다니까요. 일본 브랜드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닛산이 1만 66대로 가장 많았고 토요타는 렉서스까지 합쳐도 겨우 몇천 대 수준이었어요. 혼다는 프롤로그 하나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일본 브랜드들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니요.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 월별 데이터도 확인해봤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웠어요. 7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9월 한 달 동안 아이오닉 5가 5,000대 가까이 팔렸더라고요. 이건 월드컵 4강 진출만큼이나 놀라운 성과였어요. 지역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테슬라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도 상위권에 올라있더군요. 이건 단순히 동서부 진보 성향 지역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가격 대비 성능을 분석해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아이오닉 5는 45,000달러 선에서 350마일 주행거리와 초고속 충전 기능을 제공했어요.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보다 월등한 성능이었죠. EV6는 더 스포티한 성격으로 다른 포지션을 공략하고 있었고요. 제가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3위 자리를 차지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분석을 마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3분기 전기차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브랜드의 성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잘못된 분석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분석가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20년간 일본 브랜드를 높이 평가해왔던 제가 갑자기 한국 브랜드를 칭찬하면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한국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오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분석가로서의 양심과 데이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했어요. 보고서 첫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4년 3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 브랜드들의 약진이라고 말이에요. 현대와 기아가 합쳐서 8.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확고한 3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고요. 특히 개별 모델 분석에서는 아이오닉 5와 EV6의 혁신성을 강조했어요.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 혁신적인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 등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가 판매 성과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도 포함했고요. 더 이상 운이나 마케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일본 브랜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썼어요. 특히 모델 라인업의 부족과 충전 기술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을 쓸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브랜드들이니까요. 보고서 발표 당일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동료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 중 일부는 제 기존 관점과 다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관련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현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 3위를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결과라고 강조했고요. 더 이상 이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일본 브랜드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갑자기 관점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제 편견을 깨뜨렸다고요. 분석가로서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한국 브랜드의 미래 전망에 대해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요. 새로운 모델 출시와 생산 능력 확대로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편견 없는 진정한 분석가로 거듭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나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몇 주 후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 아메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보고서를 보고 미국 시장 전략 자문을 요청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브랜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니까요. 그리고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현대 본사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연구하고 있더군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기술 혁신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2025년 계획도 인상적이었어요. 아이오닉 7 출시로 대형 SUV 시장 진출, 그리고 3만 달러대 보급형 전기차 개발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도 내년에 본격 가동된다고 하네요. 미국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겠다는 전략이었어요.
기아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EV9 출시 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는 거였어요. 미팅에서 EV9을 직접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군요. 3열 시트 전기 SUV인데 디자인이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이 차가 출시되면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형 SUV 카테고리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제가 예측한 2025년 전망은 이렇습니다. 전체 전기차 시장이 50% 이상 성장할 것이고 한국 브랜드들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예요. 특히 아이오닉 7과 EV9 같은 대형 SUV가 출시되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카테고리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되죠. 이제 정말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테슬라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겠지만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대신 현대 기아가 확실한 2위 그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브랜드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고요. 특히 토요타가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브랜드나 국가에 대한 편견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와 기술력만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결과 한국이라는 나라와 현대 기아라는 브랜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회사들이더라고요. 앞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주도하는 혁신의 물결이 업계 전체를 바꿔놓을 테니까요. 저는 이 변화의 증인이자 기록자가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